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딸이 있는 엄마입니다. 첫 번째 남편과는 사별한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은 제 전 남편의 친구였고, 제가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도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때 당시 제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후 힘들어하는 저의 곁에서 힘이 돼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이고 갑자기 죽게 된 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어 밀어내려 했지만, 당장에 살림만 하던 저에게 생활비 문제도 있었고, 그때 당시 딸이 초등학교에 막 들어갈 시기였기에 아이에게 아빠가 없는 것도 신경이 쓰여 결국 지금 남편의 3년의 구애 끝에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도 지금의 남편을 잘 따르고 자기 친아빠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자라왔습니다. 다시는 예상치 못한 그런 불행이 오지 않고 저에게는 행복한 생활만이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저는 불행을 끌어당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저에게 이런 일만 생기는 걸까요? 몇 달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받았더니 아무런 말이 없길래 누구냐고 수차례 물어봤는데도 아무 말 없고 또 끊더라고요. 그냥 잘못 걸린 전화인가 보다 싶어 잊어버리고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그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앳된 목소리의 어린애 같았습니다. 제 이름을 말하며 맞냐고 묻길래 맞다고 누구시냐 물으니 남편 이름을 대면서 남편 이름이 김진수 씨 맞나요? 하는 겁니다. 맞다니까 또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일 끝나고 돌아온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보이스피싱 같다며 신경 쓰지 말고 번호를 차단하라고 하였지만, 저는 괜히 그 번호를 차단하고 싶지 않았죠.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낮에 남편은 회사에 있고 아이는 학교가 있을 시간에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받더라고요. 이후로도 몇 번 했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어 아이 간식을 챙겨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받으니까 대뜸 이번 주말에 잠시 만날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쪽이 누군지 알고 알겠다고 하냐, 누구인지를 말해야 나가든 말든 하겠다 하니 김진수 아들이요 하고 뚝 끊는 겁니다.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알아온 남편은 제가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할 때부터 미혼이었고, 당연히 아이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간식 왜 안 주냐며 방에서 나온 딸도 저보고 왜 그러냐고 하기에 황급히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한 후 그날 남편에게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생각할 시간을 가진 후 문자로 그 친구에게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고, 약속 당일 주말이었기에 남편에게는 오랜만에 멀리서 놀러온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한 뒤 집에서 나왔습니다. 가는 내내 손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착한 카페에 앉아 음료를 시키고 숨을 들이마시고 있는데 멀리서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그래서 어색한 인사를 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지만 침착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김진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하니 말 그대로 저와 결혼하기 전에 낳은 자식이 자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결혼 전 다른 여자와 결혼했었던 사실을 제가 그동안 모를 리 없었기에 진수 씨는 결혼한 적이 없다고 했더니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사실혼 관계의 여자가 있었고 그게 자기 엄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수 씨가 나와 결혼하고 새 가정을 차릴 동안에 그 여성분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니까 자기가 중학생 때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가 와 병원에 몇 년째 입원 중이라 하더라고요. 의사소통도 거의 안 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이고, 아빠가 일이 있어 길면 몇 년간 지방에 출장을 간다 해놓고 저와 결혼을 해 새로운 살림을 차린 거였죠. 자기도 처음엔 몰랐는데 제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진수씨 사진을 보고 알았고, 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딸아이의 계정까지 알게 되어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날 딸아이를 데리러 나온 진수씨를 봤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얘기가 믿을 수 없었고, 지금껏 전 남편이 사망한 이후 3년간 저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구애를 했던 모습과 결혼 이후 자기 아이도 아닌 자기 친구의 아이를 친자식처럼 챙기며 보여왔던 가정적인 모습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말만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원래 살던 곳은 어디냐, 어머니가 입원하신 병원도 알려달라 했습니다.
들어보니 저희 동네와 그다지 멀지 않은 동네였고 심지어 버스 한 번만 타면 바로 갈 수 있는 옆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래서 나를 찾아서 연락하고 만나고 싶다고 한 이유가 뭐냐니까 몇 달 전부터 진수 씨가 꼬박꼬박 보내오던 엄마의 병원비를 뚝 끊어버려 더 이상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연락도 안 돼서 답답한 마음에 이리저리 찾다 발견하게 되어 연락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아이에게 현금 20만 원을 쥐어주며 알겠다고 한 후 조만간 너 사는 동네로 갈 테니 그때 어머니 병원도 같이 들르고 얘기하자 라고 한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 만난다더니 왜 이렇게 일찍 왔냐는 남편의 말을 뒤로 한 채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곧장 남편이 따라 들어와 친구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절 걱정해 주더군요. 평소 섬세하고 다정한 남편의 모든 행동이 다 거짓으로 보였고 절 속였다는 배신감에 눈물만 흘렀습니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저를 본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묻지 않고 기다리겠다며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해달라며 절 달래주고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배려도 다정하고 섬세하다고 느꼈을 텐데 그때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렇게 한참을 울다 잠에 들었고 다음 주 평일이 되었을 때 그 친구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옆 동네로 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그 아이가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학교는 어떻게 하고 평일 낮 시간에 만날 수 있는 거냐 하니 학교에서 엄마 병간호를 하는 자기의 사정을 봐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조퇴를 하고 엄마 병원을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그 아이는 제 남편과 사실혼 관계였다는 여자와 제 남편이 절 만나기 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듯한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줬고 그 사진 속에는 지금 저에게 보여주는 표정과 같은 다정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멀리서 아이가 그 여자의 휠체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을 한 그녀는 머리가 산발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태였고 저는 더 이상의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에게 앞으로 치료는 얼마나 더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재활치료를 해야 하고 재활치료에는 환자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니 일단은 먼저 정신과 치료부터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활치료는 환자 개개인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 확실한 치료기간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진수하며 진수씨의 이름을 불렀고 진수씨가 병원에 와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했던 여자를 버리고 저에게 달려온 남자라는 사실이 절 무섭게 했고 쉽사리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편이 도대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평소와 같이 행동하면서도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하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집에서 살림하고 애 뒷바라지밖에 할 줄 모르는 제가 남편의 뒤를 밟고 조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었기에 심부름 센터를 찾아가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했습니다. 더 이상 놀랄 일도 없다고 생각한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그 여자 말고도 만나는 여자가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 회사 야근이 있다고 한 날 사실은 다른 여자를 만나 숙박업소에 드나드는 사진이 버젓이 있었고 그 상태로 집으로 들어와 자는 남편의 행동에 더 이상의 인내심과 참을성은 생기지 않았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 수 있는지 놀라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장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당장 제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몇 달간 월경을 하지 않았어요. 원래 주기가 불규칙하기도 했고 그동안 이 문제로 신경 쓰느라 예민해진 탓이라 여겼지만 불길한 기운이 엄습했고 아니나 다를까 저는 남편과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정말 기쁜 일이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정말이지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다 없었던 일로 치고 남편의 외도와 과거를 모른 척하고 산다면 남편은 지금까지처럼 저에게 다정한 남자이지 않을까 하여 모든 사실을 알았지만 평생 그것을 모른 척하고 살까 싶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고등학생인 그 아이가 남편의 전 아내를 혼자서 감당하며 사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생각이 너무 많아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살까지 빠졌습니다.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것도 너무 겁이 났습니다. 저는 이미 제 남편을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임신이라는 사실을 숨긴다고 숨겨질 문제도 아니었고 결국엔 남편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아하더군요. 뭐가 그리 좋은지, 왜 좋은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남편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지도 궁금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은 말해보자 싶어서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혹시 저번에 내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와서 김진수 씨가 남편이라고 물었다던 전화 기억나? 그 얘긴 갑자기 왜? 내가 그때 신경 쓰지 말고 차단하라고 했잖아. 남편의 말이 왜인지 모르게 차갑게 들렸습니다. 아니, 사실 그 번호로 연락이 또 와서 당사자랑 만났고 당신 과거에 대한 얘기 듣고 왔어. 뭐? 남편의 얼굴이 급속도로 일그러졌고 누굴 만났다고? 하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으로 절 내려다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설마 이 남자가 날 죽이기야 하겠나? 게다가 이건 내가 화낼 일인데 저 남자가 왜 지금 나한테 화를 내나? 하는 마음이 들어 저도 냉정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 만나고 왔다고. 그리고 전 아내도 보고 왔어. 남편은 제가 그렇게 무표정으로 세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는 약간 당황했는지 갑자기 말을 더듬으며 자기가 다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결단코 그 여자랑 결혼을 했던 것이 아니라고요. 혼인신고만 안 했지 고등학생이나 된 아들도 있고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살았으면서 혼인신고만 안 했으면 결혼을 안 한 거냐 하니 동거는 안 했답니다. 아주 젊었을 때 딱 한 번의 실수로 아이가 생겨났고 그 아이 때문에 여자가 자기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지금껏 협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그 여자를 사랑한 적이 없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사랑할 여자는 저밖에 없다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만난 남편의 아들과 말과는 너무나 달랐고 그 아이가 보여준 사진들과도 상반되는 말을 남편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그 모든 행동이 그 여자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고 몇 달 전 그 여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정신이 나가 그동안 병원비와 아들 생활비를 그동안의 정과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 때문에 보태준 것인데 그동안 그 여자가 협박을 해왔던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어 최근에 그쪽으로 보내는 돈도 일절 끊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정신이 없어 더 이상 자기를 협박하지 못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믿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자식은 이제 고등학생밖에 안 됐고 아픈 엄마를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냐. 그 여자는 그렇다 쳐도 그 아이는 어쨌든 당신 아들인데 그렇게 나 몰라라 하고 연 끊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따지니 자기는 그 애도 진짜 자기 자식인지도 모르겠답니다. 그 여자가 찾아와 자기 애라고 해서 어린 시절 무서운 마음에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었고 그동안 그 아이에게 부족하지만 아빠 노릇을 한 거라고요. 친자검사를 그 여자가 극구 반대해서 지금껏 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그 여자는 더 이상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어려웠고 이 문제와 별개로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기에 남편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지만 제가 혼란스러웠던 건 지금껏 이 남자가 제게 보여준 지극정성의 태도들이었습니다. 그건 정말 돈 주고 하려도 못할 진심 어린 행동이라고 느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한 뒤 임신도 했으니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며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제 딸아이도 함께요. 외도하고 있는 남편을 혼자 집에 남겨두고 다른 집으로 가는 게 맞나 싶었지만 어련히 알아서 정리하길 바라며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에서는 남편과 제가 크게 싸운 줄 알고 얼른 화해하고 들어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남편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정으로 간 뒤에도 매일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회사 마치고 집에 들어가 영상통화로 집에 잘 들어왔다고 확인을 시켜준 뒤 잘 지내고 있는 거 맞냐면서 제 상태를 확인하며 저에게 그동안 보였던 정성스러운 행동을 그대로 했습니다. 저는 또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먹고 남편을 깜짝 놀래켜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 이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맞겠다 했어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로 따로 집에 간다는 말 없이
남편과 평소처럼 회사 마치고 집에 잘 들어왔다는 영상통화를 마쳤고 아이는 잠시 친정에 머무르라고 하고 저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이 조용하더라고요. 꼭 아무도 없는 집처럼요. 분명 1시간 전에 남편이 집에 왔다는 확인을 하고 온 것인데 집은 고요했습니다. 잠깐 편의점에라도 갔나 보다 싶어 겉옷을 벗고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뒤 문을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왔나 보다 싶어서 나가려던 찰나 남편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방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웬 낯선 여자의 대화 소리가 오고 가더니 차마 임신한 제가 두 귀로 들을 수 없는 저질스러운 이야기들이 들려오더군요. 화가 나서 문을 열고 거실로 뛰쳐나가니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당신이 여길 어떻게 왔냐고 하더라고요. 같이 있던 여자는 심부름센터에서 보여준 사진 속 그 여자였습니다. 정말 여기엔 차마 적을 수 없는 온갖 쌍욕이 다 나왔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며 욕을 퍼붓다가 눈물이 터졌어요. 모든 것이 체념되고 머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그 길로 친정으로 돌아왔고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해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 이혼한다고 말씀드리니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며 그렇게 크게 싸운 거냐고 물으셨지만 제 표정을 보시곤 그냥 알았다 하시더군요. 남편은 제가 그렇게 나간 뒤 저에게 연락 한 통 하지도 않았어요. 연락할 염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차라리 잘 됐다 싶어 그 바람난 여자와 재미나 보고 있는 건지 당연히 당장 달려와 울고불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조용히 있는 태도에 더 화가 나고 괘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차라리 더 연락하지 않는 게 깔끔하고 제 속도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와의 아이는 결국 유산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병원에서 아이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어요. 저는 아기 즙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중적이고 더러운 남자의 씨앗을 임신했다는 생각에 정말 뱃속에 있는 아무 죄 없는 아이가 증오스럽고 미웠던 적이 있었지만 막상 심장이 멈추고 수술을 하니 세상이 무너진 듯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 남자와 전 남편과의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게 저에게 다정한 그 남자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이라 생각되어 결혼 생활 내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얼른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하늘의 선물이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고 매일 기도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선물을 이토록 증오하게 만든 남편이 너무나도 미웠고 죽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고 아직 답변은 못 받은 상황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아무 말 없이 이혼하는 게 당연지사겠죠. 중학생이 되는 딸아이는 사춘기고 눈치도 있기 때문에 저와 제 남편이 곧 헤어질 것이라는 걸 눈치챘지만 직접적으로 저에게 물어보지는 못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친아빠처럼 따르고 좋아했던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에게서 아빠를 2번이나 빼앗는 것 같아 그것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저와 제 딸아이만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 남편처럼 한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도 이제는 너무나 무섭고 지금의 남편처럼 사람 겉과 저에게 하는 행동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없다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앞으로 더 이상 어떤 사랑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저 대신에 여러분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딸아이를 무척 사랑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까요. 저도 앞으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